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강남 일대에만 해도 성형외과가 2,500여 개라고 하죠.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유일한 인생성형가인데, 인생을 성형한다는 것은 이건 뭐 거창한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남자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중년 남자 그 일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필통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 필통은 이런 또 역시 대작입니다. 이렇게 연꽃무늬, 붕어, 이렇게 물결, 꽃, 연잎, 줄기, 연밥 이렇게 조각을 한 대작입니다. 역시 팔 길이만큼 되는 작품이죠. 여기에 이제 놓을 테니까 이렇게 감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큰 작품일수록 역시 뭐 전신이 나오지 않네요. 그래요. 중년 남자 산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중년 남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참 큰일이죠. 40대, 50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0대, 50대가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고, 그리고 가운데 또막입니다. 당신은 중년 남자로서 먹고 살 만큼 벌었습니까? 그리고 처자식은 미인을 만나서 잘 두었습니까? 그리고 오르고 싶은 자리에 올랐습니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고, 그리고 더 멋진 여자와 더불어 천재를 낳아서 마음대로 그 자녀를 아마 대통령으로 재벌로 키워도 양에 안 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역시 욕망을 채우지 못했고, 그리고 당신이 오르고 싶은 자리는 임금자리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당신이 승진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영상이랑 지금까지 33번째 이번이 영상인데 쭉 얘기했듯이 실패했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거기서 배워서 인생 성형가로 나선 겁니다. 저처럼 하면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인생 성형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패했을지라도, 욕망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중년 남자 한국에서 산다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시 중년 남자의 최대 관심사가 돈과 자녀인데 그 중에 경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집 옆에 이렇게 보면은 로또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집 앞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컴퓨터에서 또는 이렇게 자기 수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40, 50대 남자들이더라고요. 아마 대학 나와가지고 30대부터 직장 생활했다면 한 20년 안팎 직장 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해도 역시 믿을 건 운밖에, 하늘밖에 없다 생각해서 그런 건지 불황기일수록 로또가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40대 후반에는 빈부가 결정됩니다. 자리도 결정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도 어느 정도 싹수가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과 자녀가 중요한데 자력으로 하기 힘들어서 로또에 목을 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뭐 초반 로또 나왔을 때는 몇십만 원어치 샀습니다. 근데 한 번인가 되더라고요. 5천 원어치인가? 은행 가서 바꾸는 게 뭐예요? 이게 몇천 원짜리인가 몇만 원짜리인가 모르지만 아무튼 몇십만 원 투자했는데,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일주일에 위안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거기에 운을 걸고 그 하늘에 나를 맡기고, 더군다나 그 모습을 자녀에게라도 들킨다면은 이건 아닐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뒤로부터는 사지 않고 있습니다. 로또에
경제력을 맡길 정도라면. 서울여대 경영학과 그 한동철 교수가 운에 맡겨서, 즉 행운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길이 대개 상속, 그 다음에 자수성가, 그 다음에 행운에 맡기는 뭐 이런 유형이 있다면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이 상속형 부자는 사실은 많지 않다. 드라마에 뭐 얼핏하면 그냥 절반 이상이 상속형 같지만 실제로는 한 5% 안팎,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자수성가형인데, 자수성가형 중에서는 이제 전문가형이면 되게 변호사나 이제 의사를 우리가 전문가로 치고, 그 밖에 다른 전문가들이 많죠. 공인회계사라든가 변리사라든가 그 도선사라든가 잘 나가는 전문가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의사도 있고, 이런 그 전문가들이 있고, 그나마지 이제 일반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태반이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이 상속형 부자는 극히 드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40대, 50대 중반들은 뭔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면, 자수성가하기 힘들면 운을 이렇게 바라는, 하늘에 자기 운명을 맡기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렇게 부자 되는 수는 드물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로또를 안 사는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이 낫다. 로또를 사고라도 일주일 기다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위안을 삼으면서 다른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역시 맞는 측면이 있죠. 예. 어찌됐든 살아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경제 측면과 더불어 역시 40대, 50대가 주력해야 할 부분은 처자죠. 사실은 남자가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때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자보다 결혼 비용만 해도 3배 내지 5배가 더 든다고 하잖아요. 집부터가 그렇잖아요. 집부터가. 근데 이 페미니스트들도, 여성주의자들도 대개 이 결혼 비용에서 반반 나누자는 이야기는 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도 아들만 둘이 있어가지고 이거 참 부조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는 서서 여자들이 결혼 비용에서 집값을 보태는 측면이 있기는 하고, 그런 추세도 조금씩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집은 남자, 그 다음에 혼수 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바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처자, 그 다음에 그 집 마련, 처자 부양하고 집 마련하는 거죠. 고전 같은 데서는 대개 앙사 부모, 하육 처자 그랬습니다. 우러서는 부모에게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육처자, 처자를 양육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이렇게 길러냈는데, 지금은 이제 부모는 되게 떨어져 나가고 처자를 양육하는 것만 해도 위대하게 보는 거죠. 40, 50대로서 사실 그것만 잘 해내도, 그것도 자녀가 한둘인데도 쉬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이 그 40대, 50대 중반 남자쯤 되면 이제 여자의 힘은 점강하죠. 점점 강해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본래부터 왕이죠. 공주죠. 그래서 40, 50대쯤 돼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뭐 완전히 가정 중심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돈 벌고, 그 다음에 퇴근해 와서도 자녀들 공부하면 TV 보면 안 됩니다. 그 좋아하는 운동경기도 보면 안 됩니다. 집에 이제 뭐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보는 거에 상관없죠. 그러나 아무튼 조심해야 됩니다. 참 어찌 보면 처자를 양육은 해야 되는데, 옛날 부모들이 큰 소리 치면서 자녀 키우고, 돈 못 벌어와도 어찌 보면 큰 소리 치던 그 시대가 서러운, 뭔가 좀 부러운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 얼마나 또 근데 힘듭니까? 이게 그렇게 섬겨도. 사실은 그 위대하다는 세종도 실패한 게 자녀 교육입니다. 그렇게 효를 강조하고 충을 강조했잖아요. 삼가행실도 같은 걸 발행해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들 수양대군이 그
문종, 이은, 단종 쫓아내고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그게 세조 아닙니까? 그 수영대군이 세종의 아들 아닙니까? 물론 이제 세종은 그 큰아들을 세우려고 문종을 세우려고 해서 병약한 문종을 세워서 그랬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문종이 너무 그 3년상을 치르는데 세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 슬퍼해서 고기도 삼가고 여러 가지 그 삼가는 효도를 다 하려다가 그렇게 병사했다는 설도 있는데, 어떤 설을 뭐 취하든 간에 아무튼 수영대군이 조카를 죽인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세종도 자식 농사에 사실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자기를 따르지 않았으니까요. 자기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으니까요. 너무 희생하면 남자가, 너무 자녀에게 올인하면 역시 가족과 공존하기 힘든 측면이 있죠. 상생하기 힘든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기 조절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옛날 의식에 젖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라도 가르치려는, 처자를 이렇게 먹여 살리려는 그런 의식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자녀들 의식은 또 다르고 이 아내의 의식은 또 달라서 너무 옛날 의식에 빠져 살면 뒤에 이제 뭐랄까 이 처자들이 공존하면서 이 협력하면서 아버지를 따돌린 측면도 있잖아요. 너무 고지식하다고, 가부장적이라고, 너무 티를 낸다고. 그렇게 정말 아버지는 저 중동에 가서 이름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이름도 모르는 바다에 가서 목숨 걸고 처자식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죽어서 거기에서 무덤에 묻힌 사람들도 있고, 그 무덤에서 유골을 이리 가져오는데 그게 쉽지 않아 가지고 몇십 년 만에 유복자로 나온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유골을 이렇게 고국으로 모셔오는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우리나라를 이룬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중년 아버지들이 40대가 어찌 보면 저도 이렇게 뭐 돌아보면 최고로 일 열심히 할 때고 전문성도 그때 구가할 수 있을 때죠. 그래서 40대, 50대는 이렇게 뭐랄까 인생의 황금기인데, 그 40대가 지금 일자리들이 없어서 40대들이 이 산업전선에서 밀려나서 참 힘들다고 하죠. 그때 어찌 보면 돈을 찍어내도 시원찮을 텐데, 그때 일자리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아무리 그 뭐랄까 자존심 강하고 자기가 아무리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처자 양육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그런 시기죠. 40대, 그리고 역시 또 승진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가 생긴 뒤로 뭐 한 2500년을 이 나라가 이렇게 잡힌 그때를 뭐 한 500년 안팎 길게 잡으면, 그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국가의 왕으로 군림한 사람은 한 34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신라의 3명과 박근혜를 친다 하더라도 4명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태어나면서 유리한 입장에 서죠. 왜? 왕 될 확률 높죠. 장군 될 확률 높죠. 그 다음에 어디 장 될 확률 높죠. 그 다음에 지자체장 될 확률도 높죠. 그래서 40대, 50대만 해도 태어나면서도 희망을 걸었죠, 부모들이. 왜냐면 왕 될 확률도 높고 여러 장자리에 앉을,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를 확률이 여자들보다는 훨씬 높았을 거니까요. 그리고 공무원이 되면 거기에서 안전하게 뭔가 직위를, 그 다음에 노후까지도 보장받는 그런 또 자리에 앉게 되었죠. 그 공무원 세계에서도 역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훨씬 유리했죠. 국회의원도 지금 그 여자들에게 이 인센티브를 안 준다면은, 후한 점수를 안 준다면은 정계에 나가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자 왕급에 올랐던 사람 다 좀 혈족 때문에, 그때 혈족이 없어서 그런 거죠. 박근혜도 물론 이제 박정희의 후광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박지만이 어찌 보면 어떤 좀 흠결이랄까, 아무튼 정치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정치에 나가더라도 승산이 없어서 누나가 나간 거고, 누나가 아버지 후광을 입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역시 뒤에 그렇게 임기도 다 못 채우는 그런 사태를 맞았던 것이죠. 아무튼 남자는 훨씬 높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그런데 왕이 될 확률도 높지만 사실은 그만큼 거지가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되게 영역을 넓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사진 하나 찍을 때도 자기가 그 주인공처럼 딱 폼을 잡고, 자기 영역은 내가 통치하는 것이다, 내가 통제하는 것이다, 통제권은 내가 진다, 내가 우리 집에서라도 왕이다, 내 직장에서는, 내 회사에서는, 그런 자세를 갖지만 역시 왕이 되기도 쉽지만 거기서 역적으로 몰리기도 쉬운 것이 남자죠. 그래서 남자들은 극과 극을 달리니까 역시 남자들의 세계라는 것은 어찌 보면 힘겨루기의 세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권력도 안 나눈다고 하는데, 이 돈과 힘과 그 다음에 이름, 이런저런 것을 한꺼번에 거머쥐려다가 또 문제가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물론 회사는 불안하다고 하지만, 불안한 회사에 있다 보니까 다음을 기약해서 되게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 네이버다, 카카오톡이다, 이런 것 저런 거, 그 IT 기업이든 뭐 서정전이다, 전부 다 공직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 회사원 출신들이잖아요. 그만큼 불안한 사람들은 불안을 의식하고 그 불안한 세계를, 자기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타개하려는 또 그런 측면이 있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조직 세계에서 그 별을 단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별 스스로 단 게 아니라, 자기가 별을 따온 게 아니라 남이 달아준 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저도 사병 출신이지만 사실 능력으로 보면 사병들이 그냥 그 의무 입대했을 따름이지 별들에게 뒤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사병에서 병이었으면 끝까지 자기가 병의식을 가지고, 사병의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뭐 저는 뭐 별들 모여있는 성우의 음면에 거기에 있는 별들이 사병 출신, 저 같은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일을 한 거죠. 다른 직업을 선택한 거고, 그 사람들 군인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뭐 어떻게 별 다른 거고, 사병으로 간 사람 중에 얼마나 똘똘한 사람 많습니까? 그래서 사병 출신들이 이렇게 뭐 문재인이다, 노무현이다, 그 밖에 이 사병 출신들 왕자리에도 오르고 그러잖아요. 네. 남자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산다는 것, 그 중에서도 중년 남자 참 힘들죠. 돈 벌어서 자기 위치 구축해야 되죠. 부자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처자 양육해야 되죠. 그리고 직업전선에서는 또 승진해야 되죠. 이런저런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 중년 남자들 굉장히 힘들죠. 정말 저도 이제 환갑 넘어서 62세, 그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중년 남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들죠?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개인 국가의 왕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합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거기에서 뭔가 배우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중년 남자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수직사회에서 너무 남자라고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 되니까 좀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처자와도 수평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승진했다고 해서 너무 폼 잡을 게 아니라 역시 좀 수평사회로 가는데 자기 권한을 내려놓고 역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그런 장이 된다면, 또 장이 못됐다 하더라도 역시 자기를 인정하면서 긍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자기 인생을 성형해서 만들기 바라면서 정영기 TV 정영기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